Have you ever met somebody and off the bat thought you're going to be a great trader or you're going to be terrible? I mean, right. When I first started to think about building self-awareness, I naively thought that people who were quiet would be better suited to acquire that skill and discipline. In fact, I was completely and utterly wrong there. They were like a duck that's silent on the top of the water, but their little feet were going like hell underneath. So, in fact, if anything, the loud people can quite easily be the most present. Underneath all that gregarious behavior, they're actually quite there. I'm asked that question by desk heads around the world. What makes a good trader? What do I have to look for to find a good trader? And the answer is that ability either comes naturally or somebody's prepared to work at it to become present. Clearly, they've got to have the information and they've got to be able to react to that information. They've got to be able to make decisions around that information. But that self-awareness is everything. And the people that haven't got that self-awareness, in fact, fail quite miserably very quickly, and they get shifted off to other parts of the organization. There's 3 levels, as you know: the front office, the middle office, and the back office. The front office have their Christmas party in Barbados. The middle office go to a hotel in Park Lane. And the back office, they have their Christmas party in front of a karaoke machine at Pizza Express. That's the sort of pecking order. So that's where you'll be if you don't, in fact, think about some self-awareness and become present at any game and any sport. 이번 시간에는 인터뷰에서 어떤 트레이더가 좋은 트레이더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이라고 하였고요. 또 이는 몰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분석이나 어떤 차트 분석이나 몰입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5시간 또 10시간 이렇게 지나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그리고 시장에 참여해서 거래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완전히 빠져들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일이 아니고 일종의 스포츠나 게임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차트 분석과 또 트레이딩 자체에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성취와 실패가 있는데 나의 심리와 기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론이나 판단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험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도전이 있고 일종의 또 즐거움 혹은 성취감이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더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런 능력들도 중요하고 순간의 그 정보에 그리고 가격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등의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기 인식을 통해서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몰입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인식을 통한 몰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차트와 나와 그리고 가격 움직임, 시장만 남게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걱정이나 염려나 미래, 과거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 순간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느끼는 상태에서 시간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매우 빠르게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이전에 익혔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론들이 체화가 됩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트레이딩을 배우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 혹은 어떤 투자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몰입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고 또한 내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현재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행동 패턴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 이러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상 뭐 이런 것들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트레이딩에서도 일종의 자기 인식이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 혹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 가운데는 어떤 나르시시스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나보다는 언제나 시장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쌓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분명히 선천적인 유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계좌를 우상향하게 만드는 트레이더가 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신 분이 사용하는 그 방법 가운데는 이제 하모니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가틀리 패턴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 더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피보나치 비율에서도 반응이 나오는데 가령 이제 테슬라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2.618이라는 피보나치 비율에서 가격 반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상승을 하였는데 한 번 더 저점을 낮춰준 것은 수입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이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개미들은 이곳에 손절가를 건다는 것이죠. 이 저점에 손절 라인이 몰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저점을 한 번 더 낮춰주게 되면 개미들은 대부분 털리게 되고요. 이후에 가격을 급격하게 올려서 세력기관 중앙은행이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난 이후에도 또 개미들은 계속해서 탑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불리한 곳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이러한 FEG나 또 형성이 된 저점을 수입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는 ICT 이론을 배우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세력기관 중앙은행이 어떠한 생각으로 가격을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시켰는지를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또 비율이 출현하게 됩니다. 현재는 사후 분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율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가격이 도달하기 전에 어디까지 도달하였다가 반전을 줄 것인지 혹은 어디까지 도달을 하였다가 세력기관 중앙은행이 또 매수를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확한 피보나치 비율에서 가격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ICT 트레이딩 PT 3기에서는 입문부터 마스터까지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또한 하모니 패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하신 데이비드 폴도 가틀리 패턴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번 교육에서는 그에 더해서 스카카니가 개발한 패턴들 그 이후에 발견된 하모니 패턴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모니 패턴은 결국 피보나치 비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모니 패턴을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모닉 패턴에서는 되돌림 비율로 0.786, 0.886 이러한 비율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되돌림 비율이 또 정확히 0.886인 지점에서 가격 반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리기보다는 한 번 더 저점을 낮춰서 개미들을 털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피보나치 비율에 근거한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비율들을 또 유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되돌림 0.786, 0.886에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일정한 어떤 비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굴곡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하모니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트레이딩을 할 때 차트를 분석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교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결국 기술은 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체화를 할 수 있는지 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체화의 과정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교육을 고정 댓글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